어느 여름 마다가스카르의 밀림 속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면서 온도가 한참 뜨거워지더니 카멜레온의 피부색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이와 같이 시간, 온도, 색이라는 변수는 종속적으로 움직이며 이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래프입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 속의 14가지 그래프 총정리입니다. 오늘 나갈 내용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고편 다항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초월함수, 2차 곡선.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우선 교과서에 나오는 함수를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대수함수 algebraic 펑션과 초월함수 transcendental 펑션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대수함수라는 건 다항함수, 유무리함수와 같이 수나 문자의 사칙 연산, 루트까지도 넓은 의미의 곱셈으로 볼 수 있죠. 2분의 1 제곱이니까 이런 녀석들을 대수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항함수는 수나 문자의 덧셈, 뺄셈, 곱셈으로 구성된 함수고요. 유무리함수는 여기에 나눗셈이라든가 루트를 허락하면 유무리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월함수는 사칙 연산 루트에서 벗어나서 지수, 로그, 사인 이런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초월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순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라는 건 y는 오른쪽에 x에 1차식이 들어있는 함수인데요. a라는 녀석은 기울기입니다. b는 y절편을 의미하는데, 1차 함수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기울기, 절편 두 가지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기울기는요, 직선이 지나갈 때 직선 위에 두 점 a, b를 잡습니다. a 좌표가 x1, y1이고 b의 좌표가 x2, y2라고 할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a부터 b까지 가로 세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a부터 b까지 x로는 이만큼, y로는 이만큼 이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x로 이동한 양을 델타 x라고 하고요, y로 이동한 양을 델타 y라고 합니다. 이걸 x의 증가량, 얘를 y의 증가량이라고 하는데, 기울기의 정의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할 수 있죠. 식으로 만들면 x끼리 뺍니다. x2 마이너스 x1 분의 y끼리 빼면 y2 마이너스 y1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순서를 바꾸어서 뺄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엔 반대로 빼면 x1 마이너스 x2 분의 y1 마이너스 y2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편입니다.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을 때 직선이 지나가면서 x축, y축을 잘라내죠. 얘를 x축을 잘라냈다라고 해서 x절편이라고 부르고, 얘를 y축을 잘라냈다라고 해서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이 a, 0이고 이 점이 0, b라고 한다면 x절편은 a, y절편은 b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선식에서 x절편을 구할 때는 y좌표에다가 0을 넣어주면 당연히 만들어지고요, y절편을 구할 때는 직선의 x좌표에다가 0을 넣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가지의 그래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론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y절편이에요. 왜? x에 0 집어넣으면 얘만 남잖아요. 앞으로 직선식에서 상수항은 y절편을 의미하고요, 1차항의 개수는 기울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x가 2 올라가면 2를 대입했을 때 y는 1만 올라가거든요. 즉 2 올라갈 때 1 올라가는 게 기울기를 뜻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좌표축이 있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지나겠죠. 0, 마이너스 1. 그리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두 칸 갈 때 한 칸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하, 여기가 2, 0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한번 넣어보세요. 1 빼기 1이니까 0 맞죠? 따라서 두 점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그래프가 완성이 되죠. 분위기 점점 뜨거워집니다. 이제 2차 함수로 들어갑니다. 2차 함수에서 a는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a가 양일 때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요, a가 음일 때는 오른쪽 끝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다항함수에서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가 음이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c는요, c는 y절편이 됩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c가 y절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둘이 날아가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다항함수에서 상수항은 y절편을 의미합니다. 이 식을 fx라고 할 때 f0이 되는 것이죠. b는요, 2차 함수의 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칭축을 말하는 거고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자, 완전 제곱으로 완벽하게 유도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 참도록 하고요.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를 이용해서 a를 찾은 다음에 b를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b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 b의 또 다른 의미는 f'0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미분을 조금 건드리긴 할 건데 미분을 안 배운 친구들도 가볍게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f'0라는 건 x는 0에서, 즉 y절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미분해가지고 0 집어넣으면 b가 남긴 합니다. 이제 이차함수의 그래프로 들어갑니다. 인수분해, 완전제곱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 건데요. 인수분해가 딱 되면 인수분해가 편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방법은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y는 a에다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y에 0을 집어넣었을 때 x절편이 알파 베타가 되니까 x축이랑 만나는 두 점 알파 베타가 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제곱으로 고친다는 거는 y는 a에다가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꼴로 된다라는 얘기인데 꼭지점 좌표가 괄호가 0이 되는 p와 q, pq가 되는 겁니다. 각각의 용도가 조금 다른데 인수분해 형태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필요해. 주로 방정식, 부등식에서 이쪽을 사용하면 편리하고요. 완전제곱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거나 최대치수를 구할 때 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갑니다. 첫 번째 예제는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죠?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란 말이야. 딱 보니까 1 곱하기 3 마이너스를 주면 마사가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의 x 빼기 1과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그래프의 두 x절편이 바로 구해지죠. y에 0 넣었을 때 x는 1하고 3이 되니까요. 2차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뒤집어지면서 x축이랑 1하고 3에서 만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죠. 두 번째는 완전제곱 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로 묶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2x죠. 항상 x계수의 절반의 제곱 1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멀쩡한 식에다가 2를 집어넣기 때문에 2를 다시 빼줘야 되겠죠. 는 이 괄호에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습니까? 자, 얘 0 되는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 되는 거죠. 좌표축이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 이 정도의 꼭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차함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 세 번째 3차 함수 들어갑니다. 3차 함수 이상은 미분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3차 함수만 잘 배우면 4차, 5차 넘어가도 푸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3차에서 다항 함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잠깐 ABCD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다항 함수에서 최고차 항은 A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게 되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끝이 내려가게 되는 게 모든 다항 함수의 동일합니다. 이제 상수항 D는 Y절편이죠. F0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C는 뭐라고 했죠? 모든 다항 함수에서 1차 항계수는 F'0를 뜻하긴 합니다. 잠시 후에 미분 설명할 거니까 걱정 말아요. B는 지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모든 다항 함수에서 2차 항계수는 2분의 1의 F'0를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두 번 미분해서 0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과 미적분을 공부하는 친구들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잠시 미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미분한 것을 f-x, f'x라고 하는데 y는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고요? x축이 시간 t입니다. 타임. y축은 가격입니다. p, price. 재미있는 설정을 해보죠. 한 달 동안 어떤 주식의 가격인데요. 5일차, 21차의 가격이 모두 100만 원입니다. 즉 주식의 가격이 여기에 딱 찍혀 있죠. 5일과 20일 중 언제 사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프 전체의 변화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일, 20일 언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걸 판단하는 게 f-x입니다. 5일에서의 f-x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사면 가격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20일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입니다. 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사면 망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두 점에서의 높이가 똑같더라도 그 점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판단하는 도구가 미분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f-x의 양음이 fx의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이 있는데 f-x는 조종사, fx는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점에서 f-x가 양이면 fx는 올라가면 되고 이 점과 같이 f-x가 음이면 그 점에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미분 공식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fx는 c, 상수함수일 때는 상수함수는 x축이랑 평행하거나 x축 자체인 함수죠. 기울기가 항상 0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언제나 0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 mn에 대해서 x의 n제곱이다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되는데 지수 n이 내려가고 하나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여러 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따로따로 미분해주면 되는데 a, b라는 개수는 안 건드리면 됩니다. 따라서 a 곱하기 m 내려가고 x의 n-1제곱 플러스 b 곱하기 n 내려가고 x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빼기 2를 풀어보자. 조종사가 등장합니다. y'은 3x의 제곱 빼기 12x 더하기 9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고요. 3으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게 나왔군요. 3 곱하기 x 빼기 1 x 빼기 3이 되면서 조종사 y'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함수의 x절편은 1하고 3 아니겠습니까? x축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1, 3을 통과하게 되겠죠. 아하, 여기에서 y' 조종사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하고 3을 기준으로 아바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두 x값이 1하고 3이에요. 1하고 3을 기준으로 조종사의 부호가 바뀌고 있죠. 조종사가 양, 양이니까 아바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 되죠. 이제 이런 점들의 함수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x에 1 집어넣으면 1, 9, 10에다가 마6, 마이니까 10 빼기 8. 아하, 요 점이 1,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x에 3을 집어넣으면 27, 54거든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9, 54, 셋 다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죠. 이 점이 3,-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x축은 2와 마이너스 2 중간 높이를 지나가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이 정도의 y축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만 표시해주면 다 끝난 게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는요, y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배우는 유리함수는 1차분의 1차를 공부하게 됩니다. 교과서의 유리함수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점근선, 두 번째, 사분면. 점근선이라는 거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의미하고요. 사분면이라는 건 x축, y축에 의한 사분면이 아니라 점근선으로 쪼개어진 네 덩어리의 평면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공부하실 때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의 순서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중1 과정에 나오는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k와 동일합니다. 이 그래프는 x축과 y축 자체를 점근선으로 하고요. k가 양수인 경우에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k가 음수인 경우에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존재하죠. 이제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가는데 표준형은 기본형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x에 x 빼기 m을 집어넣고 y에다가 y 빼기 n을 넣은 게 이거죠. 따라서 x로 n만큼 y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따라서 표준형에서의 점근선은 y축, 즉 x는 0이 x는 m으로 이동이 되고 x축이면 y는 0이거든요. y는 0이 y는 n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축에 대해서 대충 x는 m이 여기, y는 n이 여기라고 칩시다. 두 점근선에 대해서 똑같아요. k가 양수이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이 존재하고 k가 음수면 4사분면과 2사분면의 그림이 존재하겠죠. 핵심은 점근선과 점근선에 대한 사분면인데, 점근선에서 x는 m은 분모를 0으로 하는 x의 값이고요. y는 혼자 떨어져 있는 상수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방향은 분자에 덩그러니 나와 있는 숫자의 부호를 보고 k가 양이면 1사분면, 3사분면, k가 음이면 2사분면, 4사분면, 물론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2, 4, 4분면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넘어갑니다. 유리함수의 표준형은 분모를 0으로 하는 x의 값, x는 m이 나오고 y는 혼자 떨어져 있는 y는 n이 점근선이었죠. 일반형에서의 점근선은요, 분모는 똑같이 분모거든요. 한 번 분모는 영원한 분모, 뭐 이런 말이 있나요?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 구하면 되고요. 점근선 y는요, 이 x 1차 항의 개수의 비를 점근선으로 합니다. 즉 유리함수의 일반형의 점근선은 x는 분모를 0으로 하는 마이너스 c분의 d고요. y는 c분의 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14개의 그래프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스킵합니다. 예제 문제입니다. 1번은 유리함수의 표준형, 2번은 유리함수의 일반형이 되겠죠. 점근선 먼저 찾습니다. x는 분모를 0으로 하는 마이너스 1, y는 혼자 떨어져 있는 숫자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좌표축이 있고요.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거든요. 두 점근선에 대해서 k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럴 때 좌표축 풍구할 때 좀 애매합니다. 절편 구하세요. y절편 구하시면 되고요. x에 0 집어넣었을 때 2 빼기 2니까 아하, y절편이 0, 원점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원점을 통과하면서 그려야 됩니다. 분위기 점점 뜨거워집니다. 2번 일반형입니다. 역시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 분모가 0이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얘를 0으로 하면 x는 1 나오죠. 자, y는
개수비라고 했습니다. 2분의 4니까 2가 되겠죠. x축 y축이 있고요. 두 점근선 x는 1과 y는 2가 있죠. 두 점근선에 의해 4개의 사분면이 생겼는데 이건 k 값이 바로 안 튀어나오는데,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절편입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1, y 절편이 2분의 1이거든요. 원점보다 살짝 위를 지납니다. 그렇다면 1, 3 사분면을 지날까요? 2, 4 사분면을 지날까요? 당연히 1, 3이죠. 따라서 원점보다 살짝 위 y 절편이 2분의 1이 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완성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무리함수는 우변에 루트가 들어있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의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1차가 들어있고 상수가 빠져있는 이런 형태를 공부하게 됩니다. 교과서의 무리함수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출발점, 두 번째는 방향. 이 말이 조금 웃긴데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어디서부터 그린다 이런 건 없지만요. 보편적으로 어떤 점에서 딱 출발해서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제 수업에서는 출발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으로 확장됩니다. 무리함수의 기본형은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x를 의미하는데 출발점은 0,0, 즉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방향은 x의 개수 a의 부호가 좌우를 결정합니다. 물론 a가 양일 때는 오른쪽, 음일 때는 왼쪽이고요. 루트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아래 상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x축 y축이랑 똑같습니다. 오른쪽이면 양, 왼쪽이면 음이고요. 올라가면 양, 내려가면 음이 됩니다. 그래서 a의 부호와 루트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네 가지의 그래프가 가능한데,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y는 플러스 루트 ax에서 a의 부호는 양이 됩니다. 오른쪽 위란 얘기죠.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y는 마이너스 루트 ax가 되는데 a의 부호는 양입니다. 오른쪽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원점 출발해서 왼쪽 위로 올라가면 y는 플러스 루트 ax가 되는데 a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왼쪽 위를 의미하고요. 원점 출발해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y는 마이너스 루트 ax가 되는데 a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왼쪽 아래를 의미하죠. 이제 표준형으로 갑니다.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갈 때는 x에 x 빼기 m, 넘기면 y에 y 빼기 n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x로 m, y로 m만큼 평행이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출발점이 원점에서 m, n으로 달라지겠죠. a의 부호는 좌우를 결정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위아래를 결정한다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좌표축이 있고요. 대충 m, n이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출발점이 m, n이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네 가지 타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거 하나만 하자. 위로 올라가니까 y는 플러스 루트에다가 a 괄호에 x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 되는데, 오른쪽이니까 a는 양이 되겠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a는 그대로 플러스지만 루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요. 일로 가면 a도 마이너스,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는 생략. 결국 무리함수는 출발점과 방향인데요. 출발점 m, n은 루트 안을 0으로 하는 x의 값과 떨어져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a는 오른쪽, 왼쪽, 루트 앞에 플러스는 위아래를 결정한다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리함수의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넘어갈 때는 거의 똑같고 괄호 안만 전개해주면 일반형이 된다는 얘기죠. 표준형에서의 출발점은 루트 안을 0으로 하는 x의 값과 떨어져 있는 숫자였잖아요. 일반형도 똑같습니다. 루트 안을 0으로 하는 x의 값과 떨어져 있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일반형에서의 출발점은 마이너스 a분의 b, c가 되겠죠. 물론 a의 부호는 좌우를 결정짓고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위아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제 문제를 봅니다. 1번은 표준형이죠. 출발점이 1,3입니다. x는 1, y는 3이니까 이 정도 위치겠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2번은 무리함수의 일반형입니다. 전개가 되었을 뿐 큰 차이가 없죠. 출발점은 루트를 0으로 하는 값이 2니까 2,-1이 출발점. 이 정도에 있을 거고요. x는 2, y는 마이너스 1인데 방향을 보니까 왼쪽 아래로 내려가죠. 그럼 여기에서 왼쪽 아래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이 두 함수는 밑이 똑같은 경우에 서로 간의 역함수가 됩니다. 역함수란 xy를 바꾸어 정리한 함수고요. x는 a의 y제곱에서 y를 끄집어내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가 되는 거죠. 이러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정점입니다. a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키워드는
점근선이에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어떤 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뜻입니다.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부터 들어갑니다. a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은 0,1이죠. a가 얼마이건 간에 a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수함수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a가 1보다 큰 경우가 있고요. a가 0과 1 사이인 경우가 있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지수증가함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a가 0과 1 사이면 지수감수함수가 돼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a가 1보다 큰 경우 대표적인 예가 y는 2의 x제곱인데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1, 2, 3, 4 쭉 넣어보세요. 1,2, 2,4, 3,8 쭉쭉 올라가죠? 자, 반면에 0,2의 0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제곱,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쭉 x축에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는 패턴이죠.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으면 반대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아까 이쪽 무브먼트가 이쪽으로 내려가고요. 마1, 마2, 마3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2,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4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2, 4, 8 아까 얘랑 반대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찌됐건 y는 ax의 그래프의 특징은 정점 0,1을 지나고요. 이 x축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a가 1보다 크면 지수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면 지수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이제 로그함수로 갑니다. 로그함수는 a에 관계없이 정점 1,0이라는 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자, x에 1 집어넣으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a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a가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a가 0과 1 사이인 경우가 있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로그 증가함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a가 0과 1 사이면 로그 감소함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a가 1보다 클 때 대표적인 예가 y는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x가 될 거고요. a가 0과 1 사이인 경우 대표적인 예가 y는 로그 2분의 1 밑으로 하는 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를 이해하는 방법은요. 밑이 똑같은 경우 얘네 둘이 역함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y는 2의 x제곱과 y는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x는 서로 간의 역함수 관계고요. 여기에 y는 x를 살짝 그어서 이 그래프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y는 로그 2의 x가 만들어지겠죠?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역함수는 y는 x의 반대편으로 넘기면 이런 식으로 로그 감소함수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즉 얘네 둘이가 또 역함수 관계란 얘기죠. 로그 함수의 특징 1,0이라고 하는 정점을 a에 관계없이 지나고요. y축을 점근선으로 a가 1보다 큰 경우엔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증가함수가 되고요. a가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감소함수가 되겠죠. 초월함수 두 번째는 삼각함수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인데요. 이 세 개의 그래프는 다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기. 두 번째, 대칭. 삼각함수는 원을 타고 돌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이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똑같기 때문에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함수는 y는 sin x입니다. 단위원이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단위원 위에 점 P가 돌고 있습니다.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점 P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점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빗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좌표거든요. X좌표 자체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는 1분의 Y좌표거든요. Y좌표 자체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사인 코사인의 그래프인데요. 세타를 x로 보고 0도부터 빙빙빙 돌려가면서 y좌표를 따라가면 사인 x의 그래프, x좌표를 따라가면 코사인 x의 그래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OP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x라는 각을 돌려보면서 이 점의 y좌표를 조사해보자. y좌표가 아무리 커봤자 1이고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입니다. 파이가 3.14니까 2분의 파이는 1.57 정도 되거든요. 여기쯤이 2분의 파이입니다. 파이 3.14,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가로 한 칸을 2분의 파이로 잡고 파이 2파이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x가 0도일 때는 y좌표가 0이죠. 90도로 돌면서 y좌표는 1로 올라가고요. 180도가 되면서 y좌표는 다시 0으로 다운됩니다. 270도 2분의 3파이가 되면서 마이너스 1로 떨어졌다가 360도 2파이가 되면 y좌표는 다시 0으로 올라오죠. 점 P가 원을 타고 돌면서 만들어지는 y좌표는 0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프는 이 운동을 반복하는 주기함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프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주기라는 말은 같은 모양이 반복될 때 반복되는 최소 단위의 길이를 말하는데 주기는 0부터 2파이까지 2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만 계속 반복해서 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 삼각함수는 y는 코사인 x인데요. 역시 단위원 위에 각 x가 돌아가면서 이 점의 x좌표들을 기록해 나가면 됩니다. x좌표가 아무리 커봤자 역시 1이고요. x좌표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이겠죠. 각을 90도 2분의 파이 단위로 돌리면서 체크해보자. 2분의 파이는 1.57이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까지 체크해봅니다. 역시 파이하고 2파이만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는 1에서 0으로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 다시 0, 1로 올라오죠. 각이 0도일 때 x좌표는 1이고 0,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원을 타고 돌면서 x좌표는 1에서 0으로 다시 마이너스 1로 떨어졌다가 0에서 1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모양을 계속 반복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코사인의 최대값, 사인하고 똑같습니다. 1. 코사인의 최소값, 사인하고 똑같죠. 마이너스 1. 코사인의 주기란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x값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바퀴 2파이를 타고 돌기 때문에 역시 2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함수 세 번째는 y는 탄젠트 x입니다. 탄젠트는 점 P가 돌고 있을 때 OP를 연결한 기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각이 0도일 때는 기울기, 즉 탄젠트는 0이 됩니다. 각을 조금 키워보면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커지죠. 조금 더 키워서 각을 45도로 하면 탄젠트는 1로 올라갑니다. 각을 더 키우면 기울기는 더 커지죠. 거의 90도에 가까워지면 기울기는 무한으로 가고 딱 90도가 되면 갑자기 기울기가 없어집니다. 그랬던 기울기가 90도를 넘어가면 엄청난 크기를 가지는 음수가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 1 정도로 절대값이 줄어들죠. 점점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까워지고요. x가 180도가 되면 기울기는 다시 0이 됩니다. 180도를 넘어가면 이 기울기는 이쪽 기울기랑 똑같아지니까 기울기는 180도가 커지면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울기가 없어지는 x의 값을 탄젠트에서는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5파이에서 기울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탄젠트의 점근선은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라고 하는데요. 2분의 파이에다가 계속 파이를 더해 나가면서 점근선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0에서는 기울기가 0이었고요. 90도를 향해 가면서 기울기는 무한으로 올라갑니다. 각이 거꾸로 마이너스 90도 쪽으로 내려가면 음의 무한으로 내려가죠. 여기에도 또 하나의 점근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당연히 있고요. 기울기는 파이 2파이에서 계속 0이 되면서 양쪽 점근선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쭉 타고 내려와서 이 위치는 3파이가 되겠죠. 탄젠트 그래프의 최대 최소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니까 없고 주기만 언급할 수 있는데 주기는 점근선이 반복되는 간격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과 다른 점은 최대 최소가 없고 주기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이 차 곡선이란 XY의 2차식으로 이루어진 곡선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인데 고1 과정의 원, 선택 과목 기하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있죠. 일단 이렇게 생긴 녀석이 원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원의 2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의 중심, 두 번째는 원의 반지름입니다. 원의 방정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중심의 좌표, 반지름의 길이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원의 방정식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순서로 공부합니다. 우선 기본형은 중심이 0,0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합니다. 중심은 이 덩어리를 0으로 하는 xy 값이고요. 반지름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루트를 때리면 나옵니다. 표준형은 기본형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만들어지죠. 따라서 표준형의 중심의 좌표는 0,0이 ab만큼 이동을 해서 a, b가 되고요. 평행이동하면 반지름은 변할까요?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반지름의 길이는 여전히 r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원방의 표준형은 x 어쩌고저쩌고의 제곱, y 어쩌고저쩌고의 제곱은 r제곱인데 중심의 xy 좌표는 각각의 제곱식들이 0이 되는 x값, y값을 구하면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방의 표준형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중심이 a, b니까 x가 a, y가 b인 a, b라는 점을 중심으로 r만큼 떨어진 점들을 돌립니다. 이 원 위에 점 P, X, Y가 있다라고 할 때 P가 원 위에 어떤 점이건 원의 중심에서 P까지 연결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언제나 R 아니겠습니까?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 R이 됩니다. 양변을 그대로 제곱해주면 원방의 표준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표준형에서 일반형은 정말 쉽습니다. 표준형을 전개하면 x제곱 y제곱 나오죠. xy의 1차식도 나오고요. a제곱 b제곱 넘겨서 r제곱을 다 모으면 상수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원방의 일반적인 구조는 x제곱 y제곱 xy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으로 이와 같이 표기한 거고요. 이 a랑 이 a는 같은 a는 아니겠죠. 예제입니다. 1번은 원방의 표준형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숫자니까요. 이 원방의 중심의 좌표는 각각의 제곱 더하기가 0되는 xy 값 마이너스 1과 3이죠. 이 정도에 있을 겁니다. x는 마이너스 1, y는 3. 중심에서 x축까지 거리는 3인데 루트 5는 2점 얼마죠? 따라서 x축에는 닿지 않는 이러한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문제는 원의 일반형이죠. 일반형은 x끼리 묶어서 y끼리 묶어서 제곱식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x끼리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x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y 플러스 2의 제곱을 만드는데 원래 상수항은 1밖에 없었잖아요. 상수항이 1하고 4가 생겼으니까 오른쪽에 4를 만들어서 4를 없애면 똑같겠죠. 각각의 제곱을 0으로 만드는 xy는 1하고 마이너스 2. 중심이 1, 마이너스 2니까 이 정도의 중심의 좌표가 있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4, 즉 2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딱 x축에 접하는 원이 만들어지겠죠. 2차 곡선 두 번째는 포물선입니다. 원방하고 포물선은 식의 구조가 달라요. 포물선은 x만 2차이던가 y만 2차이던가 이와 같이 xy의 2차 곡선이긴 한데 한쪽만 2차일 때 포물선이 됩니다. 포물선에 기하적인 정의가 있거든요. 한 점이 주어집니다. 한 직선이 주어지고요. 이 점과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취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주어진 한 점을 포물선의 초점이라고 하고요. 한 직선을 포물선의 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준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은 이 점과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초점에서 준선 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그 한가운데 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초점 쪽으로 휘어지는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포물선이 됩니다. 이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하고 준선까지 거리 언제나 똑같고요. 다른 점을 잡아도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똑같게 됩니다. 대표적인 포물선의 방정식 두 가지를 소개하면요. y제곱은 4px는 초점이 t, 0 x축 위에 있고요. 준선이 원점의 반대편 x는 마이너스 p가 됩니다. 두 번째 포물선 x제곱은 4py는 초점이 0, p y축 위에 있고요. 준선이 원점의 반대편 y는 마이너스 p가 되는 포물선입니다. 그래프는 다음과 같겠죠. 초점이 p, 0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이다 보니까 초점과 준선의 한가운데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포물선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x제곱은 4py라는 포물선인데 0, p는 여기에 준선 y는 마이너스 p는 원점에 대해서 초점의 반대편에 있죠. 포물선의 꼭지점은 원점이고 초점 쪽으로 휘어지는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두 개가 처음엔 조금 헷갈리는데요. y제곱은 4px에서 x의 이 모양이 보이죠. x제곱은 4py에서 끝에 이 모양이 보이죠. 글자 모양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제 문제입니다. y제곱은 12x, x제곱은 마이너스 2y. 아하, xy 어느 한쪽만 2차이기 때문에 포물선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1번 y제곱은 4px면 p는 4p가 12이기 때문에 3입니다. 초점이 x축 위에 있고요. 3, 0 초점을 찍고 준선은 반대편에 x는 마이너스 3. 포물선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초점 쪽으로 휘어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2번 x제곱은 마이너스 2y면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포물선이죠. 4py에서 p가 마이너스 2분의 1임을 알 수 있죠. 좌표축이 있고요. 초점이 0, 마이너스 2분의 1. 준선은 원점의 반대편에 y는 2분의 1이 됩니다. 포물선은 원점을 꼭지점으로 초점 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2차 곡선 세 번째는 타원입니다. 타원이라는 말은 찌그러진 원이란 얘기인데 뭐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한가운데 점을 타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심을 지나는 현을 원에서는 지름이라고 하죠. 타원에서는 지름이 일정하지가 않고요. 가장 긴 지름을 타원의 장축이라고 하고 가장 짧은 지름을 타원의 단축이라고 합니다. 또한 타원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장축 위에 어떤 두 점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일정한 길이의 실을 연결해서 팽팽하게 당기면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취라고 합니다. 역시 주어진 두 점을 초점이라고 하고요. 포물선과는 달리 타원은 초점이 두 개입니다. 또한 거리의 합은 일정한데 이렇게 갔다 오면 갔다 오는 게 갔다가 이 녀석이기 때문에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타원에서 장축의 길이는 두 초점에서 타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합입니다.
타원의 방정식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한 녀석은 좌우로 넓은 타원입니다. 또 하나는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입니다. 첫 번째는 초점이 X축 위에 있는데 C,0과 -C,0이라고 돼 있고요. 장축의 길이가 2a라는 건 a-a를 뜻하죠. 이 타원의 y절편은 b하고 -b로 놔버리는 겁니다. 이때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 만들어집니다. 원방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 y에 0 집어넣으면 x제곱은 a제곱,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죠. x절편의 제곱이 x제곱 밑에 깔려 있고, 마찬가지로 x에 0 집어넣으면 y제곱은 b제곱,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죠. y절편의 제곱이 y제곱 밑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때 만들어지는 ABC의 관계식은 ABC 중에 누가 제일 크죠? 딱 봐도 C보다 A가 크고 B보다 A가 크기 때문에 A가 제일 크죠. 제일 큰 녀석의 제곱을 빗변으로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은 초점이 0,C, 0,-C, 초점이 Y축 위에 있게 되는데 C, -C입니다. 장축 길이가 2b라는 건 얘가 2b니까요. Y절편이 B하고 -B라는 얘기죠. 이때 X절편을 A하고 -A라고 놓으면요. 타원의 방정식은 똑같습니다. A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까지는 똑같아요. 즉 X절편의 제곱분의 X제곱, Y절편의 제곱분의 Y제곱은 똑같은데요. 지금은 ABC 중에 제일 큰 녀석이 누구죠? B죠. 따라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잠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부연 설명할게요. 두 초점에서 타원 위의 점까지 갔다 오는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 2a랑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딱 가운데로 갔다 온 거예요. 그럼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A하고 A죠. 아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빗변이 A. 당연히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두 번째 그림에서도 갔다 오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이 타원의 방정식은 좌우로 넓은 거, 위아래로 길쭉한 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방정식은 똑같아요. X제곱, Y제곱 밑에 절편의 제곱이 들어가는데 다른 거는 ABC 중에 A가 제일 클 때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B가 제일 클 때는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제 문제입니다. 1번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딱 봐도 1은 아니죠. A제곱은 4, B제곱은 1.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좌우로 넓은 타원이 만들어지겠죠. X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2고요. Y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초점의 좌표를 C하고 마이너스 C라고 놓는다면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겠죠? C제곱은 3이니까 초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2번인데요. 16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144예요. 타원의 방정식은 오른쪽에 상수가 1이 돼야 하거든요. 따라서 양변을 144로 약분하면 16 곱하기 9가 144거든요. 9분의 X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이 되는 겁니다. A제곱은 9, B제곱은 16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X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3, Y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초점 좌표를 0,C, 0,-C라고 할 때 C제곱은 16 빼기 9, 7이거든요.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됩니다. 이와 같이 타원의 방정식은 오른쪽 상수를 1로 만든 상태에서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 좌우로 넓은 타원, A제곱보다 B제곱이 크면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이고요. 초점 좌표의 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이 경우에는 초점 좌표의 제곱이 B제곱 빼기 A제곱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2차 곡선이자 14번째 마지막 그래프는 쌍곡선입니다. 쌍곡선은 말 그대로 쌍을 이루는 곡선인데요. 여기에는 X자 모양의 선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개의 선을 쌍곡선의 점근선이라고 하는데요. 쌍곡선은 두 점근선의 좌우 또는 위아래로 마주보면서 가까이 가는 쌍곡선입니다. 말 그대로. 쌍곡선은 타원하고 한 글자 차이인데요. 쌍곡선은 두 점이 주어지고요. 두 점에서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의 자취가 되는 겁니다. 쌍곡선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하게 되는데 쌍곡선 위의 점을 예로 잡으면 이쪽 차와 이쪽 차는 여기에서 이만큼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했을 때 거리의 차는 이만큼이 되겠죠. 이 두 점을 쌍곡선의 꼭지점이라고 하고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을 쌍곡선의 주축이라고 합니다. 주축의 길이는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이자 두 초점에서의 거리의 차이기도 한 거죠. 쌍곡선의 그래프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초점이 C,0, -C,0. 아하, 초점이 X축 위에 있고요. 주축의 길이가 2a인 쌍곡선은요. 제가 점근선을 미리 좀 그려놨는데 좌우로 마주보는 쌍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주축의 길이가 2a니까 A-A고요. 초점 좌표는 C, -C가 되는 겁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는데요. 쌍곡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제곱분의 x의 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타원하고 다른 건 마이너스고요. ABC의 관계식은 C가 제일 큽니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초점이 0,C, 0,-C. 초점이 Y축 위에 걸려 있군요. 주축의 길이가 2B인 쌍곡선은요. 위아래로 마주보는 모양이 됩니다. 주축이 2B니까 B하고 마이너스 B고요. 초점은 C,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위아래로 마주보는 쌍곡선은 A제곱분의 X의 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오른쪽이 마이너스 1이 돼요. 단 ABC의 관계식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쌍곡선에서 ABC의 관계식은 위아래가 똑같고요. 다른 점은 1, 마이너스 1입니다. 좌우로 마주보면 1, 위아래로 마주보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똑같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는 거죠. 예제 문제입니다. 1번 4분의 x제곱 빼기 3분의 y제곱은 1. 아하, 좌우로 마주보는 모양이겠구나. 점근선을 먼저 그립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2분의 루트 3x라고 쓸 수 있죠. a제곱이 4, b제곱이 3이니까요. 여기에 좌우로 마주보는 쌍곡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주축이 2a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이거는 y에 0을 집어넣으면 4분의 x제곱은 1에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 2고요. 초점을 c라고 할 때 c제곱은 4 더하기 3, 7이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이 두 개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36. 타원이나 쌍곡선은요, 오른쪽의 상수항이 1 또는 마이너스 1까지만 가능합니다. 4, 9, 36인데요. 양변을 36으로 나눈다면 9분의 x의 제곱 빼기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겠죠. 점근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니까 기울기가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인 직선 두 개가 점근선이 되는 거죠. 오른쪽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면 위아래로 마주보는 쌍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주축의 길이가 2b였죠. b제곱은 4,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거 역시 x에 0 집어넣으면 4분의 y제곱은 1, y제곱은 4이기 때문에 y절편이 2하고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점좌표 c-c라고 하면 9 더하기 4가 c제곱. 아하, c가 루트 13과 마이너스 루트 13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이와 같이 쌍곡선의 방정식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른쪽의 상수항이 1일 때는 좌우로 마주보는 쌍곡선, 오른쪽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위아래로 마주보는 쌍곡선이고, 점근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루트를 씌워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두 개의 점근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상수항이 1일 때 x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일 때 y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면 되고요. 초점좌표의 제곱은 4 더하기 3, 7이고요. 초점좌표의 제곱은 9 더하기 4, 13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항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초월함수와 2차 곡선에 이어지는 교과서 속의 14가지 그래프를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수학의 데칼코마니, 절대값 그래프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